안녕하세요, 부티비 브라더 앤디입니다. 최근에 사전 청약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3차가 진행될 예정이죠. 11월 18일 날 사전 청약 공고는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12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것 같고요. 경쟁률 또한 높을 것 같습니다. 1차 사전 청약에서 공급된 물량이 4,333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차가 10,000호가 좀 넘어요. 10,102호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3차 같은 경우에는 4,100호 정도가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3차 사전 청약에 대한 입지를 분석을 같이 해보시고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청약까지 사전 청약에서 필요했던 요건들을 지켜가셔야 돼요. 특히 무주택 같은 거 지키셔야 되고요. 본 청약 때까지. 그 다음에 거주기간 만든 요건 있죠. 그것도 본 청약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모집 공고일 당시에 그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3차 같은 경우에는 과천은 100% 당해 지역 공급입니다. 시흥도 100% 당해 지역 공급이에요. 거주 요건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거기에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남, 교산하고 양주, 회천 같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이 100%가 아닙니다. 당해 지역이 30%고요. 경기도가 20%, 그리고 수도권이 5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차 사전 청약에 있어서 핵심 지역은 사실 많은 분들도 예측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과천과 하남입니다. 물리적 입지 자체가 워낙에 서울에 가깝게 붙어 있고요. 또 그 서울도요, 강남권에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과천은요, 전통적인 프리미엄 도시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과천 사시는 분은 잘 사시는 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셨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인기가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도 강남하고 너무 가까워서 이 지역에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뜨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친구들하고 했던 기억도 있어요. 여러모로 하남이 옛날의 하남이 아니다, 뜨거운 열기가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곳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천 주암지구를 보면은 C-1, C-2 블록입니다.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요, 경부고속도로 연결되죠. 강남 순환 고속도로 연결되죠. 일단 외곽으로 빠질 때 좋고요. 그리고 서초구랑 아주 밀접해 있습니다. 서초구 지나면 바로 강남구죠. 강남권 진입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석포산이라든지 불바위산 이런 것들을 끼고 있습니다. 과천을 실제로 임장을 해보면 자연 친화적이면서 조용하면서 럭셔리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이 남쪽 부분으로 해서 학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신설이 될 예정이고요. 1535가구를 분양하는데 대부분이 신혼희망타운 물량이에요. 신혼희망타운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수익 공유형 모기지 있잖아요. 그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익이 창출이 되면은 집을 팔 때 국가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로또 분양이 될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과천 쪽에 신혼희망타운을 분양을 받게 되면 국가랑 수익을 나눠 갖는다 할지라도 다른 곳의 공공분양으로 만드는 수익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C1 블록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 물량 114호가 C1 블록에 다 나오고요. 나머지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C1 블록에 582호 55제곱미터가, 그 다음에 46제곱미터가 188호 나오고요. C2 블록은 공공분양 물량은 없어요. 다 희망타운 물량이에요. 전용 46제곱미터가 29호, 그 다음에 전용 55제곱미터가 622호 이렇게 나옵니다. 최강 입지죠. 바로 하남입니다. 하남 교산지구인데요. 강동구랑 가깝고요. 송파구랑 가깝고요. 그 다음에 성남의 북쪽이랑 가깝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5호선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하남 시청역도 있고 검단산역도 있습니다. 하남 시청역은 3호선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조금 더 교통은 계속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곳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자차로의 이동도 굉장히 좋다. 하남에 또 중부고속도로 있잖아요. 굉장히 편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공급할 곳은요, 하남시청역과 되게 가까운 A2 블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은 없어요. 그냥 공공분양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더 대상자에 포섭될 수가 있습니다. 전용 51부터 59제곱미터 주택형이 나오고요. 총 1056가구가 분양이 됩니다. 근거리에 학교가 신설될 예정이고요. 교산 신도시 위쪽으로 해서 한강 미사 신도시가 이미 형성돼 있잖아요. 그 미사 신도시의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스타필드 있죠. 굉장히 좋게 주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0월에 하남시 덕풍동에 있어요. 공급된 더샵 하남 에디피스라는 단지가 있는데 301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27대 1이었습니다. 총 8,000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어요. 이런 거를 비추어 보면은 이번 경쟁은 그 이상이 가지 않을까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양주 회천지구를 보겠습니다. A24 블록인데요. 이곳은요, 1호선이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하철은 끼고 있어요. 덕정역에 GTX-C가 종점으로 연결이 되죠. 이동만 하면은 바로 GTX를 타고 강남 삼성동까지 쫙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 그리고 이쪽에 덕정역과 덕계역 사이에 회천역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천역까지 생기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쉽게 역세권 이용이 가능하다. 자, 근데 요거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GTX-C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하철 1호선은요, 중심부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 지역은 처음에는 좀 상승을 하다가 빨리빨리 완성이 안 된다, GTX가. 그러면 약간 보합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걱정은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옥정의 7호선 연장이 이제 예정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7호선을 타고 바로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쪽 지역의 마지노선을 긋고 싶은 생활권은요, 종로까지인 것 같아요. 종로까지는 1시간 안에 충분히 생활권 가능하다. 즉 좌불 얻어도 된다. 강남까지는 조금 피곤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릴게요. 이번에 공급될 A24 블록은요, 덕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예요. 전용 59제곱미터로 825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인근에 이제 분양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약 경쟁률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보시면요, 2020년 9월에 양주 회천 덕계역 대광 로제 비양, 얘가 2.2대 1이에요. 요즘 치고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올해 7월에 회천 센트럴 아리스타가 16.9대 1을 기록을 합니다. 역세권의 인프라 이런 것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워낙에 덕계는 북쪽 끝에 붙어 있잖아요.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부동산 문화입니다. 어쩔 수 없는. 군사적인 어떤 지역 영향으로 인해서 개발이 쉽지도 않고요. 좀 어려웠어요. 그런 면이 반영이 돼서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곳은 밀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참고하시라고 옥정 신도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요즘에 떴죠. 동두천의 지행 역세권에 있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어요. 서울 수도권의 집가 상승의 여파가 거기까지 밀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양주 회천도 가성비가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금이 적다 그러면 이쪽에 나오는 물량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GTX가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들어오면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 정말 포커스는 시흥 하중에 있다. 시흥 하중을 보면요, 위로 광명이 있습니다. 또 옆으로 안양도 있고요. 또 밑으로 안산도 있습니다. 그렇죠? 송도 쪽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연수구랑도 거의 이렇게 가까이 존재하는 게 바로 시흥입니다. 이 도시에 사전청약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을 저는 이렇게 봐요. 너무 가격이 싸고 괜찮다. 가성비가 좋은 곳이다. 발전 가능성에 비해서 너무 좋은 가격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시흥 시청역에 붙어있는 그런 비싼 단지는 아닙니다. 근데 얘가 나와서 새 아파트를 갖췄을 때는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사실상 주변 배후 세력으로서 산업단지를 굉장히 많이 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거주하면서 근처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직주 근접의 효과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산업단지를 끼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아파트 단지로서는 호재 중에 호재라고 봅니다. 거기에 인원들만 생각해도 20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예측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뉴스 보시면 여러분 송도 국제도시의 아파트 값이 쫙 오른 거 아시죠? 그 이후로 GTX 연결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쪽에 바이오 산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삼성바이오, SK바이오 고급 직종이 거기에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시흥 하중 지역에서 약 20분대에 넘어갈 수 있다. 22, 3분이면 넘어갈 수 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도의 인프라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시흥 쪽에는 또 호재가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지금 공사 중이죠. 연결될 예정이잖아요. 여의도까지 이동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서에서 동으로도 쫙 연결시키는 게 있잖아요. 월판선이라고 그러죠. 월곶 판교선. 월판선까지 연결이 된다면 훨씬 더 교통 여건이 좋아진다. 조금 떨어진 곳에 어떤 직장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젊은 분들이 사시기에 굉장히 좋다. 가격도 좋고 바로 안산이 밑에 붙어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 이동하면 초지역까지 별로 걸리질 않아요. 근데 이 초지역은 2025년도에 KTX도 연결될 예정이고요. 여기는 수인분당선, 4호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교통의 인프라까지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바로 역세권에 있진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싼 값에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한테 좋은 장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로는 계속 발전해 내려오더라 이겁니다. 용인도 그렇고 동탄도 그렇고 계속 발전해 내려오면서 나름대로의 몸값을 갖더라. 게다가 서울에 근접해 있는 남부입니다.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어쨌거나 물량이 적어요. 굉장히 높게 경쟁률이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여러분은 지역을 선정해서 이미 전입신고 마치신 상태에서 대기 중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자기 본인 지역에 물량이 나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사전청약은 결국에 본청약 가서 본청약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럼 이 본청약 때 정해지는 그 물건의 가격이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어떤 곳이 더 가능성이 높다, 뭐 비싼 게 좋을 것 같다 막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은요, 여러분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 내가 실거주 할 수 있는 곳을 노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